부천의 소문난 일꾼, 새로운 대안 서진웅입니다. 저는 저기 기본사회 정책 협약식 사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양극화 시대. 네. 예, 그래서 이 그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 지역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네. 협약식 사진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 불평등, 불공정, 격차 문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간의 보편적인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 출생 기본소득 발표하셨죠.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마 이게 양극화와 저출생을 해결하는 첫 출발점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변전소 설치 문제가 시민들의 큰 현안이 대두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이게 호수공원은 시민의 쉼터인데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 의견 하나 없이 네. 일방적으로 특구와 변전소 설치를 강행하고 하려고 지금 강행 의사를 펼치면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이게 아마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통하지 않고 하는 행정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국정을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 통행식으로 통과 의례로 요식행위로 정말 국민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서진웅 후보님은 또 그 지역에 저 서른 의원이 네. 나오는 지역인데 또 이 지역은 또 경쟁 상대들도 시인들이 짱짱해. 네. 김기표 후보님도 그렇고 한병환 후보님도 그렇고 다들 이름값이 센 분들이에요. 예, 예. 거기서 좀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도 제일 세죠, 제가. 본인이 제일 세다. 예. 이거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관심 있는 사람들부터 쉽게 물어볼게요. 네. 지금 공간이 면접 보신 분이 누구예요? 저하고 저. 여기는 네, 전략 전략 지역이죠. 지역이라. 네네. 이현 의원이 탈당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진웅 예비후보는 뭐 질문이 나왔나요? 저희도 한 4가지 정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다 공통 질문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통정책이라든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있는데 민주당 중요한 것은- 정체성.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약점. 우리가 이제 공관위원님들이 우리가 세평조사를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으니 사실 이식과 해서 그 좋은 자세인데. 네. 약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거기에서 특별히 부과할 말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라. 오, 멋졌다. 예, 질문 자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5명이 경선 후보로 5분이군요.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5명을 한꺼번에 안 보고 3명, 2명을 나눴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3명, 2명의 질문도 좀 틀려요. 근데 저희 3명은 누구냐면 서른 의원님, 네. 저 예. 그리고 김기표 후보. 쟁쟁한 분들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2분이. 음. 근데 그 이크 포인트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재미났어요. 네. 뭐가 나왔나요?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저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점이 없어요. 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극복해왔던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를 극복해왔던 그런 이야기, 도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좀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원한 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제 예. 상대 후보들은 아무래도 약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 분은 투기 문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또 뭐가 한 분은 있었구나. 네, 그게 다 세평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혐의가 있는데 자기가 소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제 아무래도 서른 의원님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그거 본인이 이렇게 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부천도 네. 안산 부천이 이제 인구가 좀 줄어서 선거구 조정 축소가 될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는 대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천이 4개 지역이잖아요. 4개 지역이죠. 근데 줄어들면 이제 3개 지역인데 네. 공교롭게 4분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 정치 시인들 도전하는 사람들도 짱짱합니다. 다들. 짱짱하죠. 야,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죠. 예상은 못했는데 저희는 4개 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네. 저희가 지금 80만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2025, 6년도에 아마 그 대장 신도시가 개발돼요. 네. 대장 산단이 들어오고 앞으로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세권 개발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부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네. 지역구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구는 유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이슈는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이슈는 최근에 그 한동훈의 서천시장, 윤석열 한동훈의 서천시장. 예. 저는 90도 인사? 예, 90도 인사, 폴더 인사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정말로 정신 못 차렸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민생 파탄시킨 세력들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는 또 추락시키고 있고 네. 지금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전통시장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요. 나이 드신 분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탄을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경제 좀 살려라. 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이 전달돼 옵니다. 이런 판에 그 서천시장 화재 사건이 났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지금 화해 쇼하고 거기에 폴더 인사에다가 다 상인회장을 비롯해서 상인들의 울분은 네. 한마디 듣지도 않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가 함께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생 살리는 거 힘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시키는 거 정말 힘들겠구나. 네. 이런 걸 보고 또 하나는 저는 강창희 의원 전주에 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예.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 나라가 군부 시대의 그 독재보다 더 지독한 독재를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민주화가 뿌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정권은 시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입틀막하고 말하는 게 대통령한테 6초 동안 어쩌고 저쩌고 악수를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채 2초도 안 돼요. 그리고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한 거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가지고 그냥 사지를 비틀어서 끌고 나갔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네. 그런 사진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 수치죠, 수치. 수치죠. 예. 한동훈 한마디로. 한동훈 한마디로 하면 저는 설국열차를 만들고 있는 비정상 정치인. 지금 아까 지금 스타벅스 얘기했는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세대 갈라치게 하고 남녀 갈라치게 하고 계층 갈라치게 하고. 이준석과 비슷한데. 그렇죠. 동질의 인간이니까 그러겠죠. 그 친구들은. 근데 보면 우리 그걸 보면서 설국열차를 생각했어요. 이 계층 갈라치기 하고 국민을 알기를 좀 멋처럼 알고 있는 친구구나. 네. 이런 친구가 정치를 계속 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되겠는가. 저는 여당 대표라면 최근에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문에서 봤죠.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것은 큐브 위성을 미국이 나사가 우리나라가 좀 제작을 하면 그걸 달에 보던 70억? 네, 70억 100억.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외국 나가는 예산은 몇백억 그냥 울 수 있으면서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미래 산업 중에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될 게 항공 우주 산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70억 80억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 이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저는 한동훈 집권 여당 대표 정말로 국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친구 그러면서 스타벅스 국민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번에 여기 우리 후보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이들이 단 100석도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본인은 지금 캠페인의 중점을 어디다 두세요? 저는 캠페인 중점을 이제 우리 지역은 교육도시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간담회 많이 하고 또 부천은
자영업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네. 그래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네. 뵙고 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경기가 돈이 안 돌아요. 아니, 힘들다 돈이 안 보니까 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가족들이 자영업해도 예전처럼은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다 가족이 나가도 손님이 안 오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민생 살리기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슬로건은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저는 뭐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서른 시대의 의원이 5선인가요? 4선인가요? 5선이요. 시대의 흐름도 없고 민심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서진호. 아, 이제부터 서진호. 예,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서진호. 서른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서른 의원님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명예롭게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게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부천 시민들의 애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명예롭게 부천이- 그 선택해야 한다는 건 불출마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부천이 20년 동안 근 20년 가까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도 벌써 그렇게 가까이 됐는데 15년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부천이 3선, 4선, 5선 국회의원님들이 계세요. 네. 뭐 저마다 역할은 다 틀리죠. 하시는 거 틀리고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부천이 지금 정체되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천은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정주하는 도시가 되고 있고 더 더 번영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일기 신도시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고요. 또 역세권 개발 문제가 노후 그 주택단지들이 네. 주로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대장 신도시 개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부천이 산업 지금 화성이 전 부러운 게 아까 뭐 삼성전자 자랑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 부천이 이제 만화 웹툰, 영화, 문화도시죠? 애니메이션,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문화를 산업화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저 이렇게 서진호. 모르겠어요. 김기표 변호사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뭐 한병환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김기표 후보의 장점 한마디 해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본인보다 저 잘난 거. 잘난 거?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차분함? 차분함. 저도 차분한데 네. 그럼 그분은 좀 이렇게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병환 후보도 유명하잖아요. 한병환 후보도 장점이 뭡니까? 장점. 음. 한병환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경험이 좀 있죠. 경험이 많다. 네, 네. 입성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첫째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죠. 그리고 총선 승리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 세워서 민주주의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그래야 민생이 살아납니다.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저는 기회 있는 삶을 좀 만드는 일에 좀 매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격차가 너무 커서 기회가 이 교육적 사다리도 사라진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그나마 우리 서민들이 우리 미래에 살아갈 청년들이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는 그래서 우리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 관련 기본 금융, 기본 의료, 기본 주거 여러 가지 이 기본 정책 시리즈가 실천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저는 사회적 자본 육성에 관한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많은 거버넌스들을 활용하고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내서 사회적 자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좀 제정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다들 쟁쟁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경선에 그 최종적인
그 후보로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선거구 조정과 또 맞물려 있어서 지역이 아마 네. 발표가 좀 늦게 나지 않겠어요? 이게 이 지역은? 저희도 그렇게 늦게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돼야니까.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경선 전략은 뭡니까? 저는 이미 뭐 매일 아침 출퇴근 인사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찾아가면서 그 분야별로 간담회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 1인 지지 선언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아, 온라인에서도 또 지지 선언해서 페북에도 이렇게 벌써 한 7, 8분이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지도 굉장히 높죠. 인지도는 높게 나옵니다. 지지도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경기도 의원을 8년을 했죠. 2010년, 18년까지.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제도를 도의원이 바꾼 지역이 부천 아닙니까? 과학 중점고등학교, 외국어 중점고등학교, 예체능 중점고등학교, 그리고 인문학 중점고등학교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꿈과 진로를 찾아서 자기 특기에 맞게 이렇게 진로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걸 특색화를 한 것을 우리 지금 학부모들 교육청이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데 주차장 사업이 미진했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예, 시장이. 그랬는데 예. 제가 그 중소기업청 또 우리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서 중동시장에다가 주차장을 건립을 했고 또 강남시장, 고강제일시장에다 주차장도 세웠지 네. 않습니까? 그 네. 컨설팅을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상권의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지가 높아요. 아. 또 하나는 우리 뿌리 산업이 있고 우리 금융산업 단지가 부천이 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력이 좋은데 해외에 수출하는 문이 활로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그 활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 경제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네. 킨텍스가 있고 이런 기관들과 합쳐서 외국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게 수출 상담회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산을 들여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그렇게 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가 많이 맺혀져 있어요. 이게 성과 그래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서진웅은 본인의 성과 낸다. 그러니까 경선 전략 성과로 말한다. 성과로 말하고 철학으로 말하고. 좀 길어 말씀이. 아니 더 길어야 되는데. 예, 먼저 윤석열, 한동훈 기다려 다 죽었어. 시청자 여러분, 저는 8, 9대 경기도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정미협력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종합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불공정과 불공평 그리고 격차를 해소해서 기회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치적 꿈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해서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부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설날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참 힘든 시기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진웅 후보님 010-8411-4107 예, 관심 있는 분들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계좌 한번 올려주시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까 후원금? 역시 많이 필요합니다. 농협 301-0340-5019-31 서진웅 예비후보님께 반한 사람들 이분 좀 밀어주고 싶다 이런 분들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